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차승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칼바람이 계속된 요즘이었는데요. 이런 최강 한파보다 더 추운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취업 준비생들은 고용 시장에서 더 매서운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늘 좁았던 취업 시장이지만 올해는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고됐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얼마 전에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정원 축소 여파가 바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슬림화를 추구하면서 올해 공공기관 인원을 1만여 명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건데요.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 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목표를 작년에 약 2만 6천 명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채용 규모가 얼마 선에서 결정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할 텐데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대폭 늘었었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며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2020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21년에는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 역시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이대로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든다면 4년째 신규 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퇴직이나 이직 등의 방법으로 신규 채용에는 타격을 덜 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조정을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게 되면 이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더 극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주요국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민간의 채용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기재부는 지난해 81만 6천 명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었고요. 한국은행은 9만 명,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8만 명으로 정부 전망보다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참 취업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고용 한파 우려에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2천 명 더 늘리고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민간 기업 취업문도 좁아지면서 청년의 실업 고통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도 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취준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고요? 네, 바로 내일부터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립니다. 앞서 2020년, 2021년 박람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1,40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취업 성공 전략 특강은 기본이고요. 인사 담당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NCS 모의시험, 인성검사, 모의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콘텐츠인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직장인들 사전에 이런 명언이 있죠. 불황 때는 자리를 지키는 게 최선이다라는 건데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이직을 하기보다 현재 자리를 지키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는 걸까요? 직장인 대다수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굳이 이런 마음을 숨기지도 않는 게 이직의 추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회사 생활에서 이직이라는 건 굉장히 좀 특별한 옵션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좀 필수가 된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직은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고요. 내 경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 취업 플랫폼에서 직장인 1,4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이직을 경험한 직장인은 77%나 됐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평균 3회 이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최근 연봉 협상을 마치고 마음이 복잡한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직장을 옮긴 이유 1위는 역시나 연봉 불만족이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준 낮은 근무 환경, 회사 발전 가능성 부족 등을 꼽았고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직 제안을 언제든 받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건데요. 오. 채용 포털 인재풀에 이력서를 상시 공개 중이라는 직장인은 62%로 이유는 당장은 아니어도 좋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 이직하기 위해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 사이트 이력서를 공개한 개인 회원의 비율이 전체 회원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네,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직장인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기업들의 이직 제안도 늘었습니다. 해당 취업 사이트의 기업이 등록 인재에 러브콜을 보낸 사례는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에 29.6% 증가했고요. 제안에 답한 구직자도 45% 늘었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이직의 마음을 품을 때가 3년 차 이상일 때가 많은데 그러면 제안을 가장 많이 받은 연차는 언제였을까요? 네, 경력으로 보면 5년에서 10년 차 직장인에게 제안이 가장 많았는데요. 주로 과장급 연차로 즉각적인 실무 투입이 가능한 데다 조직 적응력과 관리 능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별로는 회계와 재무, 마케팅 등이 앞선 순위로 꼽혔고요. 기획과 전략, 영업직도 이직 제안과 응답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이 사라져가는 구조 속에서 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이직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이력서는 오픈돼 있나요? 오늘도 차승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